멋있고 귀엽고 깜찍하게 교수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당당히 합격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갈 나를 위한 면접 특강 기초 질문 파트 1탄 강사 대견이 멘토라고 합니다. 와! 저희 우선 면접을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입니다. 근데 요즘 이제 대입 면접에서는 블라인드가 당연히 필수가 된 상황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특정 지을 수 있거나 내가 한 활동을 너무 특정 지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적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제 실제 면접 답변 예시인데요. 색깔 있는 글씨를 먼저 보시면은 첫 번째로 저의 꿈을 이야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어떤 대학교에 어떤 학부를 지원했는지 그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관심 있는 게 무엇인지 저는 이제 법조인이라는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법에 대해 뭐 이런 식으로 썼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학과에 들어와서 내가 뭘 이루고 싶은지 뭘 배우고 싶은지를 좀 길게 적었습니다. 그래서 뭐 공익을 실현하고 권익보호에 앞서는 그런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했고요. 이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줄 요약입니다. 일단 나의 꿈을 학부의 커리큘럼과 연결을 지어야 되는데요.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요즘에는 커리큘럼이 엄청 다양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키워드를 뽑아서 뭔가 나의 꿈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거를 미리미리 적어놓는 게 좋을 것 같다. 고등학교의 활동들을 쭉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쓸 수 있는 소스들을 먼저 보완을 해보자 라는 팁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결과보다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 이제 과정입니다. 나중에 또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할 거지만 아무튼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 다음으로는 장단점 부문인데요. 여러분들은 혹시 장단점을 쓰실 때 어떤 식으로 쓰시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? 일단 장점은 그냥 진짜 장점을 뽑아서 쓰는 것 같고 단점은 저는 이러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이걸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습니다. 문장을 좀 넣어서 쓰는 것 같습니다.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했다. 네,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군요. 그것도 좋네요. 저는 어떤 방식으로 쓰냐면 나는 답이 아니었나 먹도 많이. 네, 자, 제가 꼭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장점으로 순화시킬 수 있는 단점을 적어라 라는 거예요. 너무나도 치명적인 단점, 예를 들어서 내가 지각을 정말 많이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커버할 수 없는 단점들 그런 것들은 저는 적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광수 씨가 소리를 지르고 있고요. 너무 많이 먹는다 이런 거 안 되나요? 너무 많이 먹는다는데 욕심이 많다. 장점이잖아요. 장점. 꿈이 크다. 그거는 사실 장점이죠. 어. 저는 이제 아직까지도 인턴을 준비할 때나 아니면 대외 활동을 준비할 때 쓰는 장단점의 꿀팁은 장단이변인데요. 와. 제가 사자성어 마냥 써놨고요.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장점을 이야기해요. 그 다음에 단점을 다시 얘기하고 그 단점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죠. 나름 합리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내가 왜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. 그리고 장점을 제일 언급하면서 그 단점이 장점으로도 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항상 해주는데요. 예를 들어서 장점에서는 성공을 했던 경험을 좀 살려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 단점은 하지만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마감 기한이 다 될 때까지 되게 촉박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써줍니다. 그다음에 이유를 대는 거죠. 합리화를 하는 거죠. 그렇게 촉박하게 마무리했던 이유는 마감 전에 검수를 꼼꼼하게 하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완벽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마감 기한까지 뭐 그런 식으로 촉박하게 진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사실 이거는 그렇게 단점은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완전 치명적인 단점이 아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거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써오고 있습니다. 세 번째로는 이제 협력이나 갈등 경험을 작성할 때의 꿀팁입니다. 일단 제가 정준하 씨는
거의 저의 모습이었는데요. 저는 이제 이런 협력 경험을 쓸 때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으로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저는 이제 동아리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방송부에서 3년 동안 고등학교 동아리 생활을 했기 때문에, 그리고 또 국장으로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소스가 많고 의미 있는 활동이어서 이 경험을 선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갈등 경험을 쓰실 때는 굳이 팀원들 간에 뭔가 잘 있었다, 팀원들이랑 싸웠다 이런 식으로 안 써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국장 하실 때 싸우신 적 없나요? 오케이. 다들 싸웠던 경험을 너무 많이 쓰는 느낌이어서 저는 일부러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저 어떤 식으로 썼냐면, 프로젝트, 행사를 함에 있어서 지원자가 부족한 상황이 생겼다. 코로나 시절에 지원자가 부족한 거는 당연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국장으로서 어떠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전 학년과 전 반이 참여할 수 있는 무슨 비대면 영상 행사로 전환을 했고, 아직도 뭐 개비디 회자 되는 영상을 나갈 수 있었다.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특수한 프로젝트를 했을 때의 경험에서 이루어진 어려움들을 직접 해결해 나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소은 멘토가 아닌 소은 강사입니다. 제가 맡은 파트는 면접 답변의 조정석. 네. 진짜 조정석 나오나요? 끝까지 봐주세요. 성대모사 해주세요. 성대모사. 좀비 때 잘 봤어요. 자, 답변에 일단 먼저 기본 구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, 먼저 4가지 스텝으로 나눠봤어요. 스텝 1. 일단 먼저 해야 되는 답변은 활동의 배경과 그때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식으로 말을 시작을 해서 배경을 설명을 해준 뒤, 스텝 2. 이제 맡은 역할과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목표 또는 그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다 같이 가지고 있었던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 말하면 조금 애매모호한데 일단 끝까지 들어봅시다. 자, 스텝 3. 본인의 이제 행동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.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 촬영을 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내가 촬영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. 마지막 스텝으로는 이제 깨달은 점을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귀엽다. 귀엽다. 본인 셀카인가요? 그래서는 이제 제 식대로 설명을 해드렸다면 요거를 그대로 가져온 스타 모델이라는 이제 말을 하는 방법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상황과 배경에 놓여져 있었는지, 내가 맡은 과제가 뭐였는지, 실제로 한 행동, 그리고 그 결과와 배운 점을 이제 이 순대로 서로 본론 결론 느낌으로 잘 답변을 준비하면 됩니다. 제가 예시를 좀 가져와 봤는데, 실제로 저는 수시 지원을 할 때 경영학과를 다 지원을 많이 했었고, 그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걸 예상해 두고 그런 관련 동아리를 많이 했어서 제 실제 경험과 그 활동을 가지고 지금 가져와 봤는데요. 먼저 저는 창업 동아리도 했었고 마케팅 동아리도 했었는데, 창업 동아리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거를 가져와 봤습니다. 먼저 상황 설명을 할 때 제가 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창업 동아리를 1년 동안 했었다, 이렇게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. 그 생기부에 보니까 이런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고 뭐 다양한 것을 되게 많이 하셨네요.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?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안 좋은 답변. 마방.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창업 동아리를 했었습니다. 뭐 거기서 이제 직접 뭔가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활동을 했었어요. 되게 색다르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직접 뭔가 기획해 나가는 게 재밌었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그 활동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죠.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? 창업 동아리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임원도 아니고 그냥 부원으로서 활동을 1년 동안 했었다.
그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뭐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였는데 학교 굿즈를 만들어서 실제로 팔았었거든요. 그래서 학교 굿즈를 만들어 봤다. 여기까지가 이제 시츄에이션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거기서 뭘 했냐. 다 같이 기획을 했지만 저는 집중적으로 했던 게 뭐 굿즈 디자인 또는 굿즈 디자인 시안을 여러 개 만들어서 수요 조사를 하는 등의 뭔가 앞에 마케팅 전의 과정을 좀 집중적으로 했었고 마케팅 전략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매체를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많이 냈다. 이런 식으로 제가 한 일을 설명을 합니다. 그리고 그 한 일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. 예를 들어 수요 조사를 뭐 그냥 구글 폼으로 한 게 아니라 지역 시장 조사 뭐 이런 거 하고 실제로 조사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내가 해봤다.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좀 말하고 싶은 부분을 한 번 더 말해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마지막에 리절트에서는 깨달은 점을 먼저 얘기를 해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면서 좀 더 경영에 관심이 갖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 학과에 온 이유를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주면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경영학과에 지원한 거다. 완벽한 결론이 감사드립니다. 합격! 감사합니다. 그 다음에 뭐지?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제가 면접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요 꼬리 질문. 답변을 이렇게 완벽하게 해도 사실 꼬리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나쁜 거라고 사실 생각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은 내 답변이 좀 부족했나?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하고 면접관이 의도한 대로 뭔가 대답을 안 했다고 생각했을 때 꼬리 질문을 조금 해서 이거를 좀 이끌어내 주시는 편이거든요. 근데 사실 꼬리 질문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걸 수도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내가 답변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면접관께서 좀 나에 대한 관심을 표하는 방법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런 관심을 표하는 꼬리 질문만 받으려면 제가 앞서 말했던 이 방법을 써야 합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관의 의도 파악이 진짜 중요한데요. 사실 의도를 파악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생기부에 대한 걸 좀 많이 생각을 하면 의도를 좀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힙하다.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는데요. 라스쿨의 5년. 이제 다 경험 정리 뭐 이런 것도 다 됐고 이론도 다 배웠지만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제 내 서류를 분석하는 일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데요. 내 서류라고 한다면 이제 대입에 있어서는 자기소개서랑 그리고 내 생기부가 되겠죠. 근데 사실 자소서를 쓸 때 이미 생기부를 많이 보긴 해요. 또 이게 시간이 또 면접 볼 때는 또 많이 자소서를 쓸 때랑 좀 지나 있기 때문에 이 소타로 씨와 같이 내가 쓴 서류인데 이거 뭐예요? 혹은 생기부에서 분명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걸 했대. 근데 기억이 나지 않아. 사실 2년 차이밖에 나지 않겠지만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부터 이제 10까지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는 과정이 필수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아날로그가 좀 더 잘 맞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프린트를 해서 약간 시험 공부하듯이 샤프로 한번 쭉 보고 볼펜으로 또 한번 키워드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형광펜으로 전공 적합성과 관련한 키워드 공극이 들어오겠는데 싶을 만한 것들도 형광펜 쳐놓고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해서 묶어가지고 갖고 다녔던 것 같아요. 좀 너덜너덜하게 갖고 다녔었는데 뭐 여러분들 맞는 방식대로 한번 이런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그냥 생기부 다 시험 공부하듯이 달달 외우기만 하면 되나요? 라고 할 수 있는데 절대 절대 그렇게 하는 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세특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. 어떠한 과목에서 이러한 개념을 배우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를 알아보는 한국 보고서를 작성했다 라는 이제 이런 문구가 있을 때 교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면 이 개념을 이 친구가 일단 알고 있을까? 학장일 때
고등학생 수준에서 어느 정도로 확장했을지 일단 전 궁금할 것 같고,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면 이 개념이랑 확장을 어떻게 했는지, 뭐 실제로 알아본 게 뭔지, 지금 세 가지 포인트가 있잖아요. 내가 생기부에 이렇게 딱 적혀 있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. 이 친구가 교수님이라고 하실 때 이렇게 하겠다니 너무나도 확인해보고 싶은걸? 그 제가 사회학과를 진학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좀 많이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노동법 관련해서 그런 분야였어요.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좀 막 길게 써오던 그런 탐구 주제들이 있었는데 연결해서 자소서에도 썼었거든요. 그런 질문이 들어올까봐 뉴스도 계속 챙겨봤고 좀 잘 알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런 이슈를 다뤘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을 잘 챙겨봤던 거고, 엄청 딥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딱 그 고등학생의 수준에서 학교 수업에서 배운 것만으로 충분하니 그렇게 이해를 딱 하고 있어야 한다. 그게 중요합니다. 이제 진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를 알아봐야 예상 답변도 준비할 거 아니에요? 간혹 가다가 서류 준비 다 됐으니까 면접은 서류에서만 나온댔어. 약간 문제 안에 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접 준비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, 물론 원체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만 하셔도 충분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저는 일단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유서 깊은 이제 모 카페가 있죠. 수땡이 땡만 땡 약간 이런 있잖아요. 요즘도 국물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 중학생 때부터 많이 봤거든요. 물론 뭐 글을 많이 써본 적은 없습니다. 이런 걸 적는 거예요. 이런 걸 키워드로 많이 있어요.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꿀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건 계열로 넓게 보세요. 뭐 입사 면접도 아니고 뭐 고등학생한테 그렇게 엄청난 걸 바라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연관되어 있는 과제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 내가 뭐 미디어 학부에 가고 싶다고 해서 뭐 다른 그 연관되어 있는 과는 난 절대 보지 않겠어. 오로지 미디어만 할 테야. 이런 것보다는 다른 과들은 질문 어떻게 나왔는지도 보고 참고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여기 있는 정보를 많이 뻥 뽑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건 사실 면접 준비가 막 닥쳐가지고 보시는 것보다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, 물론 미리미리 준비해서 또 안 될 게 어디 있겠느냐마는 이거는 사실 이미 준비했던 질문이라 가지고 우리한테 답변했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, 이 질문 예상하지 못했는데 정말 당황했지만 이런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포인트들을 잘 캐치하셔서 남들이 못하는 건 본인도 못할 확률이 크고, 남들이 풀었으면 본인도 풀 확률이 높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다. 질문 있습니다. 여러 면접 준비가 좀 기간 상관없이 뛸 거 아니에요? 그럼 그쵸. 몇 개념까지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, 교수님? 일단 다 보는 걸 추천드리는데요. 그리고 보고 싶지 않아도 다 보게 돼 있을 거예요. 왜냐면 불안하니까. 그때는 10페이지까지 있으면 10페이지 다 넘겨보고, 저는 그랬거든요. 저도 그랬어요. 네. 일단 이걸 보고, 또 중요한 게 북마크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, 저는 그렇게 버린 북마크가 약 50개가 있는데 저도 알고 싶지 않았고, 꼭 워드에 정리를 하셔서 이런 예상 질문 같은 것들을 모아주세요. 한글이나 워드 파일에 그 단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. 그냥 쭉 줄글로 한 페이지 꽉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한 페이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1단, 2단 나눌 수가 있거든요. 저는 이런 2단으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훨씬 안정적이고 뭔가 페이지도 좀 절약하는 느낌이라서 그게 더 좋습니다. 이제 실전 연습을 할 때가 왔어요. 실전 연습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다들 실전 연습 혹시 어떻게 하겠어요?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면접 구조, 이제 책상 놓고 그 문 열고 막 들어오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촬영을 꼭 했던 것 같아요. 약간 보려고. 부끄럽죠? 그쵸. 약간 학교마다 그 시즌이 되면 모의 면접 있는데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하실 거예요. 무조건 다 하셔야 합니다. 일단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모의 면접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낯뜨거워요. 그러니까 그냥 수업 시간 보는 선생님인데 문 열고 들어오는 것부터 하거든요. 이렇게 앉는 것부터 이렇게 흔히들 하시는 말씀들이 면접장 들어올 때 10초면 끝난다.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. 과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일리가 아예 없는 말이 아니거든요. 모의 면접의 기회를 저는 최대한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. 학교에서 하는 모의 면접도 있고 뭔가 내 스스로 뭔가 집에서 연습할 때에는 저는 꼭 추천드리는 게 그 학과 홈페이지를 좀 이렇게 자주 보실 거잖아요. 자주 보셨죠? 자주 보시면은 이제 교수님
교수님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어요. 이건 저희 학과 교수님들 소개 페이지 진짜 캡처해놓은 건데 개인정보 될 만한 거 다 가려놨거든요. 지금 전공이랑 직위 직책 빼고 성함이랑 이메일 연락처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공이 나와 있어요. 교수님들도 상당히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떤 분들은 교수님 논문까지 이제 확인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다만 해당 분야에서 관심이 있어요.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. 100% 이해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요, 솔직히. 그리고 그걸 면접에서 얘기했을 때 오히려 역으로 너 읽었다고 어디 한번 설명해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잘 좀 소화가 된다고 느껴졌을 때 뭔가 그때 쓰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.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래서 교수님 얼굴들을 좀 익혀주시는 거예요. 물론 이제 인간 강사 프로필과 똑같이 실제 모습과 다를 수 있어요. 너무 이렇게 젊으신 시절의 모습이라 가지고 다를 수 있겠지만은 다 실제 모습도 아름답고 잘생겼습니다. 저는 실제로 약간 교수님 얼굴이 익숙해진 상태로 면접을 봤었어서 연예인이다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. 그런 느낌이라도 받아서 긴장을 좀 낮출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너 누군데? 라고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그치만 저는 교수님을 알아요. 약간 이런 마인드를 보면 조금 괜찮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의 면접인데요. 전 이거를 최대한 뽕을 뽑으셨으면 좋겠어요. 친구들이랑 다뤄볼 때도 있고 제가 1대1로 보는 거를 청중처럼 바라보고 있을 때도 있어요. 근데 그때마저 버텨내면 나는 이제 어디 가서도 떨지 않을 수 있다. 약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가장 필수가 되는 건 카메라를 후면캠으로 찍어보는 거예요. 이렇게 진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막 손을 너무 막 머리를 긁을 수 나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머리를 긁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제스처나 내 말의 높낮이나 그런 표정 같은 것들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카메라로 약간 자신을 객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추천드리고요. 모의 면접 학교에서 이렇게 기회를 주긴 하는데 전담 마크 해가지고 너 대학 갈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. 모의 면접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보기 때문에 그거를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물론 부끄럽겠지만 눈 딱 감고 그때를 최대한 뽕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1탄은 여기까지고 2탄에서 우리 서영 멘토와 채연 멘토님께서 꿀팁을 많이 준비해 주셨으니까 2탄으로 바로 넘어가 봅시다. 안녕!